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오늘도 수사 진행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박한샘 전문가와 IM투자증권 양태준 대리입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새 용의자 소환하죠. 오늘의 첫 번째 용의자는 SKC, 두 번째 용의자 NHN 엔터테인먼트, 세 번째 서한입니다. 오늘 새 용의자 인상착의 어떻게 보셨나요? 인상착의들이 굉장히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강남 스타일 약간 좀 뷰티가 잘잘 흘러가면서 얼굴과 몸의 비율이 이렇게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딱 모델 스타일의 종목들을 잘 꼽았어요. 네. 우리 PD분들 실력이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실속이 있을까 한번 수사 오늘 해봐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양태준 대리님. 새 용의자 첫인상 어떠셨어요? 우선 봤을 때는 좀 저는 이제 약간 좀 재밌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뭐 그동안에 어느 정도 이슈가 되었던 그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업황들도 나와 있었고 시장에서 분명히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들이 오늘은 충분히 좀 많이 좀 선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 와중에 이제 어느 정도 투자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텔레파시가 통한 것 같아요. 제가 오전에 진행했던 프로그램에서 다뤘던 두 가지 종목이 용의자로 오늘 들어있습니다. 자, 첫 번째 용의자 수사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가 말하는 알리바이입니다. SKC 원재료 가격 안정, 실적 개선 기대감. 1분기 실적이 좋을 것이다. 올 한 해 내내 실적이 좋다. 이런 얘기들을 증권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리바이를 도와주고 있는데요. 어떤 증거를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지금 알리바이로만 본다면은 이거보다 더 좋은 알리바이들도 있고, 그리고 이 알리바이가 이미 검증이 확정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원재료 가격 안정, 국제유가가 WTI 텍사스산 중진료 현물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100달러에서 45달러까지,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됐었죠. 얼마 전에 50달러대로. 네. 그랬다가 지금 다시 46달러까지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국제유가 올라가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 안정, 알리바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에 대한 증거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한다면 저는 이 SKC 용의자 석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첫 번째 알리바이 원재료 가격 안정 인정되고요. 두 번째 이제 검증, 실적 개선 기대감인데 이 기대감이 지금 거의 사실로 확정됐어요. 물증이 잡혔거든요. 첫 번째, 이 기대감이 기존의 보고서를 뛰어넘는 실적이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2, 3일 전까지만 해도 2천억 넘기 좀 전후로 1,800억 영업 실적 2015년도 예상됐는데 그것도 최근 4년 내 최고예요. 네. 2012, 13, 14, 15에 사상 최고 영업이익 나올 걸로 예상됐는데 지금 예상되는 거는 2천억이 아니라 2,250억까지도 예상됩니다. 그래서 갈수록 보고서가 더 단가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2015년도는 거의 현재 이렇게 통계적인 걸 봤을 때 환율을 고려해 보면 2,250억 정도 예상되는데요. 그래서 증거로서의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보여지고 무엇보다 국제유가 하락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정부가 이번에 금리를 내려가면서 유동성 확대 정책을 썼습니다. 앞으로 3개월 정도는 계속 유지할 걸로 보여져요. 결국은 환율이 1,100원 아래로 내려오기 좀 어려운 구조거든요. 그래서 수요는 공급은 싸게 받아가면서 원재료 공급은 반면에 지금 이제 중국이라든가 한국에서 이거 수요가 굉장히 팽창하고 있어요. 유동성 확대 정책 때문에. 그래서 공급은 또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SKC 같은 경우 예상했던 대로 실적 개선이 사상 최근 4년 내로 최고가 예상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거 자료 한번 잠깐만 볼게요. 간단하게. 네. 방금 뭐 다 구도로 했던 부분인데 물증을 봐야 되니까 2012, 13, 14, 15입니다. 영업이익률이 1,450억, 15억 단위예요. 2013년도 1,240억, 작년에 1,520억인데 이번 연도 2,250억 예상이 됩니다. 내년도도 이거보다 조금 늘어난 형태인데 재미난 거는 그 전에 이제 EPS, 주당 순이익이죠. EPS가 2014년도에 23% 늘었죠. 그런데 네. 이번 연도는 작년도 23%를 0으로 놓고 이거를 84%, 그러니까 와. 2년 내내 100%가 늘어는 거예요.
1,500원에서 지금 3,500원으로. 순이익 증가폭도 상당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배당이 늘어나겠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KC 주가가 좀 더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되네요.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양태준 대리님. 아주 뭐 최근에 조정까지 받은 상황에서 특히 오늘 증권가에서 두 개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이 SKC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졌고요. 강한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주식이 이 용의자가 말하는 대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지 수사해 주시죠. 우선 SKC에 대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저는 이제 위험으로 좀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위험이라고 해도 뭐 이번 연도에 좋은 흐름이 아무래도 이제 뭐 보고서라든지 뭐 일부 이제 언론에서 뭐 좋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긍정적이긴 하지만 뭐 위험으로 분류하는 증거로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이제 불균형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에서 보시면 제가 이제 간단하게 좀 그림으로 나타냈는데요. 이 차트에서 보시면 이제 노란색 부분이 외국인 보유 비중이고요. 그리고 분홍색 부분이 이제 기관의 보유 비중입니다. 아무래도 그동안의 차트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움직임에 따라서 주가가 좀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외국인과 기관은 좀 반대의 좀 포지션을 좀 갖고 있다라고 이제 좀 볼 수 있고요.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이들의 좀 수급을 좀 살피는 것이 좀 아무래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대 수급 상황에서도 제가 또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 SKC 같은 경우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 아무래도 이번 2015년이 좀 긍정적인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2014년 4분기에는 시장에 이제 예상치를 부합하는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이제 2015년에는 우선 원재료인 이제 프로필름 가격이 좀 하락을 하면서 그 효과를 좀 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필름 쪽에서는 이제 고부가 필름의 판매가 좀 증가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연결법인이 이제 바이오랜드를 좀 인수를 하였고 SK 장수법인이 정상 가동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많은 좀 긍정적인 포인트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러한 긍정적인 포인트들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개선이 충분히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연결법인의 전망에 대해 표를 좀 보시면 2012년도에는 80% 이상 적자에서 2015년도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 연결법인들이 이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SKC INC 같은 경우는 신규 라인을 좀 증설을 하였고요. SKC 뭐 에어가스 같은 경우는 특수가스의 판매 확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범위들에 대한 영업이익 또한 좀 증가가 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업의 분위기는 좀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의 수급 상황만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다면 향후 주가 상승은 높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석방을 해도 좀 좋은 종목이지만은 현재 좀 반대 수급 이런 좀 불균형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으로 분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를 하면서 항상 고민하시는 부분이실 것 같습니다. 진짜 다 모든 것이 수급적으로 완벽히 조합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서야 매수를 고려할 것인지 그 전에 기업의 변화를 읽고 먼저 진입을 할 것인지. 자, 일단 오늘 SKC 수사 결과 정리해 보도록 하죠. 올해 실적 1분기뿐만 아니라 올해 전반적인 실적에 서프라이즈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유가가 하락했고 또 특히 PO라는 부분, 프로필렌, 옥사이드 부분의 스프레드도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올해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실적 모멘텀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 내부의 변화까지 긍정적인 요인들이 많이 엿보이고 있는 SKC. 하지만 아직 수급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부분이 조금은 증거 불충분으로 볼만한 대목이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따라서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일단 증거 불충분으로 분류합니다. 아깝네요. 석방될 수도 있었을 법한 용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NHN 엔터테인먼트.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반등을 기대하는 변수, 미국 진출과 간편 결제. 수사해 주시죠, 전문가님. 네, 한번 보겠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 저는 이 알리바이가 맞아요. 맞는데 네.
부정적인 알리바이예요. 알리바이로 제시를 했는데 자기한테 조금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네. 긍정적이라고 보고 제시했는데 그래서 위험 종목군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반등을 기대하는 변수. 이 변수가 미국 진출이 호재긴 맞아요. 그리고 간편 결제도 호재도 맞습니다. 그런데 양날에 좀 칼을 갖고 있어요. 어떤 거냐면 그래서 위험으로 분류한 그 증거를 먼저 보면 미국 진출을 한다. 이게 이제 NH 엔터테인먼트에서 최초로 한 빅마켓 시장 진출이죠. 동네 슈퍼마켓 운영하다가 신도시가 들어서 가지고 저기 가야 장사된다. 그래서 우리도 한번 뛰어드는 거죠. 대규모 판을 벌려서. 그러면 어떤 게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가죠. 네. 판매 비용,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요. NH 엔터테인먼트에서 미국 시장을 대상으로 마케팅 비용을 쏟아 부어야 되는데 이제 이걸 해주는 전속으로 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앱 중심으로 해서 이 마케팅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대호재지만 미국 시장 진출한다는 것은 초기는 이 회사의 실적을 까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현금 흐름이 악화되기 때문에 네. 일단 그게 악재입니다. 그래서 증거로서 좋다고 제시했는데 약간 좀 부정적인 면이 있어요. 미국에서 어떤 걸 하겠다고 진출을 하는 거죠? 카지노 사업입니다. 카지노. 카지노 사업인데 SNS를 통해서 예전에 우리 컴퓨터 보면은 이제 우리 부장님들 열심히 일하시는 척 해가면서도 보면은 바둑을 두신다거나 고스톱을 이어폰 끼고 네, 들으시죠? 웹보드 게임이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컴퓨터가 SNS 게임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 카지노를 SNS 상에서 하는 겁니다. 사실 게임이죠. 요거에 진출하는데 성공 가능성은 높습니다. 근데 이제 비용, 마케팅 비용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금 출혈 예상된다. 두 번째, 간편 결제 증거 제시했죠. 그런데 네이버 페이라는 것이 그렇게 지금 네이버 밴드 쓰십니까? 아니면 카카오톡 쓰십니까? 둘 다 쓰긴 씁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제가 보니까 90%가 카카오톡 쓰더라고요. 네네. 사실 저는 네이버만 써요. 아, 카카오톡은 안 쓰시고 네이버 쓰긴 하는데 밴드만. 카톡을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네. 근데 밴드가 제가 한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카톡을. 어떤 게 좋은지 나쁜지 저는 사실 모르는데 보니까 카톡을 안 하면 인간관계가 끊길 정도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사실 이게 좀 어렵죠.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3억 5천만 명 정도 가입자 수가 있기 때문에 성공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국내에서 삼성페이 그리고 카카오페이 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네이버 밴드가. 그래서 성공 가능성이 좀 국내는 어렵다라고 보고 저는 간편 결제 서비스가 샌드위치 형국이다. 그래서 이것도 좀 악재라고 봅니다. 초창기 비용만 지불하고 전략적 실패가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돼요. 그래서 단기 주가 하락 반등 매력은 있지만 위험 종목군으로 좀 단기보다는 좀 중장기로 봐야 되는 종목 아닌가. 그래서 위험 종목군으로 조심스럽게 놓겠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집을 천천히 한다면 좋다 이렇게 좀 판단되네요. 그건 왜죠? 왜냐하면 네. 이게 이제 좀 얘기가 잠깐 길어지는데 힌트를 본다면 네이버는 통신업종이 SK텔레콤 같은 회사입니다. 인터넷 파트 부분에 있어서. 근데 SK텔레콤은 못 가고 거기서 버는 돈을 갖고 계속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아니면 화학업종이라든가 다른 업종으로 문어발식으로 확장했죠. SK그룹이. 그래서 계열사 키워주기거든요. 그게 전형적인. 그래서 네이버는 앞으로 계속 버는 돈을 갖고 이런 쪽을 키워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관계가 없잖아요, 이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루어지는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그런 것은 같은 공동 작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실질적인 봤을 때는 통신업종하고 사실은 SK하이닉스 관계없고 그리고 관계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다 마케팅 분야에 있어서는 공동 작업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분 관계를 다 정리해서 따로 독립적으로 봐야 되는 기업 아닌가요? 아직 대한민국에서 이재용 씨가 삼성전자 지분 1%도 안 되는데 지배하고 있잖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런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힘들이 또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죠. 상당히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NHN 엔터의 그 사업 확장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전망과 기대와 뭐 여러 가지 것들 혼재돼 있어서 사실 매수하셔서 낭패 보시는 분들도 지금 많은 용의자가 아닐까 싶은데요. 양태준 대리님 수사해 주시죠. 우선 NH 엔터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우선 삭방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이에 지금 본다면은 뭐
충분히 반등을 기대하는 변수, 예를 들어서 뭐 미국 진출이라든지 뭐 간편 결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충분히 좀 성립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알리바이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가 현재 좀 차트에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가 뭐 일봉이라든지 주봉, 월봉에 대한 좀 차트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보면 뭐 초록색으로 굵은 선이 이제 지지선으로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모든 차트들이 현재 좀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지선을 좀 형성한 후에 뭐 일봉을 보신다면은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거의 4,300원, 그러니까 6% 정도 급등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알리바이가 성립되면서 시장에서도 좀 반응이 좀 나타나고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반응을 하는 이유가 뭔지 좀 살펴를 본다면은 미국 진출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좀 간편 결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히 좀 높은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어떤 기대감으로 좀 많이 오르는 종목이라서 이런 뭐 간편 결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 그래도 간단히 좀 미국 진출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거의 뭐 슬롯 머신이라든지 포커 게임 등 같은 경우 2015년 1월에 미국 구글 플레이에 이제 등록을 하였습니다. 3월 내에 미국 이제 앱스토어에 출시를 하면서 이제 큰 시장 출시를 이제 하였는데요. 이런 큰 시장을 출시한 만큼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간편 결제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번 16일부터 페이코가 이제 티켓링크라든지 코미코에 적용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선 페이코의 목표는 스마트폰만으로 이제 온오프라인 이제 모든 결제를 이제 좀 커버한다는 이제 목표에 대한 방향을 잡았는데요. 최대한 간편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으면 이제 아무래도 이용자 간의 선택이 가능한 좀 결제 서비스가 이제 아무래도 좀 제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입자를 기반으로 해서 인지도 확보를 통해서 이제 유상증자 대금이라든지 이제 자체 자금 한 1,300억 정도 되는데요. 이러한 자금을 통해서 가입자에게 인센티브라든지 뭐 광고비 뭐 이렇게 지출할 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대부분 마케팅 비용으로 좀 지출하겠다는 강력한 좀 의지가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반드시 이제 간편 결제 시장을 좀 선점하겠다는 좀 강력한 의지로 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선두 확보에 대한 가능성도 좀 높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물론 취약한 인지도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아무래도 좀 시장에 좀 부담감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강력한 마케팅으로 이제 그 부담감은 충분히 좀 극복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마케팅 비용 책정 같은 경우는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의 수준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따라서 충분히 그런 인지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충분히 이제 커버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차트에서 서서히 반등을 준비하고 있고, NH엔터 같은 경우는 좀 강한 마케팅을 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충분히 강한 상승이 좀 연출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 상당히 다양한 해석들과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서 실제로 이 NHN 엔터테인먼트라는 기업을 어떻게 봐야 되고 어떤 키가 주가를 움직이는지 판단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요. 자, 지금 최근에 나와 있는 내용들과 크게 보이는 것들을 위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유상증자 등 해서 마련했던 자금 가운데 1,500억 원을 마케팅에 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요. 주가는 지지선을 형성하면서 반등의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간편 결제, 페이코를 비롯해서 전자, 상거래 등 사업 다각화 쪽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게임 쪽은 오히려 약간 축소하려는 움직임 속에서 미국 쪽에 또 SNS 쪽에 게임을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과연 NHN 엔터테인먼트 이제는 주가 반등해 줄 수 있을까요?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일단은 증거 불충분입니다. 세 번째 용의자 만나보시죠. 세 번째 용의자 건설주 서한. 오랜만에 만나는 용의자인 것 같아요. 건설주 포트에 꼭 편입하자. 실적이 나오는 지방건설사를 주목하자. 지난해 요맘때쯤 지방건설사 연초에 랠리를 보였잖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또 용의자 수사선상에 올랐는데 여전히 뭐 질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 네. 매주 이 건설업종은 용의자가 꼭 나와요. 맞아요. 대형주든 아무래도 건자재든. 아무래도 건설업종에 예전에는 이제 깍두기 형님들이 많이 진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알리바이를 보면 오늘 서한 같은 종목은 굉장히 엘리트예요. 실적이 나오는 지방 건설사다.
했는데 저는 석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대구 지역 유일한 부동산 개발 회사입니다. 단순한 건설사가 아니라 본인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순차입금 또 부채 1,000억 원 중에서 장기 800억, 단기 200억 원으로 부채가 굉장히 낮습니다. 대부분 용지 구입 비용에 사용하고 있고요. 최근에 대구 지역에서 대구 경남 지역에서 5개 지역을 분양을 했는데 완판됐습니다. 100% 분양이. 네.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지방 건설사 주목하자에 이미 주목받은 회사고 네. 숨겨있던 진주 같은 회사입니다. 간단하게 실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미 주가 좀 올랐죠.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느냐는 부분인데 이게 보면은 영업이익이에요. 450억, 작년도 360억. 최근 2년간 급증 나왔죠. 3배 이상. 반면에 영업이익이 늘어나는데 영업이익률도 같이 늘어난다는 것은 네. 매출액이 늘어나가면서 영업이익이 덩치도 커지지만 질도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내년도 처음으로 10% 영업이익률을 달성되기 때문에 아직 주가가 1,000원 정도 더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1,000원이면 지금 한 40~50% 정도 되죠. 네. 그 정도 여력 있다고 봐야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석방 의견 주셨네요. 네. 네. 양태준 대리님 증거 대주시죠. 예, 우선 사안 같은 경우에 대한 부분 저도 석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동안 건설주에 대한 뭐 의견을 항상 말씀드릴 때 좀 긍정적인 위험 또는 좀 석방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번 사안도 좀 마찬가지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매번 건설주에 대한 부분을 언급할 때 뭐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정부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 3법이 통과를 하였는데 정부의 이제 주택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 확대에 따라서 이제 아무래도 주택 구매 심리도 이제 더 개선될 전망이고 그에 따라서 분양 시장도 분명 긍정적인 효과가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제 사안에 대한 증거를 보시면은 이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실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주택 자체 사업의 5개 지역이 이제 100% 이제 분양으로 2016년까지는 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제가 준비한 표를 보시면 좀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선 주택 자체 사업의 뭐 GP 마진 같은 경우 약 한 15에서 2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 공급이 사안 같은 경우는 2014년 약 한 2,000세대에서 2016년에는 약 한 3,000세대로 좀 증가할 것을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10년 동안 이제 틈새 시장이었죠. 어떻게 보면은 주택 그 공급이 없었던 지역을 대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달성군이라든지 뭐 칠곡군, 뭐 영천시, 경산시, 뭐 구미시 이런 식으로 좀 확대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대형 건설사들 사이에서 이제 틈새 시장을 잘 공략해서 지금까지 좀 실적이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안 같은 경우는 뭐 이것저것 깊이 이제 뭐 들여다 보시기보다는 심플하게 현재의 사업 상황만 보신다 해도 충분히 좀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석방을 하도록 하겠고요. 현재 뭐 차트 모습도 주봉이라든지 일봉, 뭐 월봉 기준으로 했을 때도 상당히 좀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상승 추세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석방 의견 두 분 모두 주셨는데요. 서한의 수사 결과입니다. 그 단순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대구 지역의 유일한 부동산 개발 회사로서 부동산의 흥행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성적이 참 좋고요. 또 꾸준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 특징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한 두 분 모두 석방 의견입니다. SKC와 NHN엔터 오늘 위험으로 분류됐고요. 서한은 석방시켜 주셨는데요. 자, 종합적인 의견이었고요. 박한샘 전문가님은 SKC와 서한을 석방시켜 주셨었어요. 네. 전략 있으신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추천 종목은 저는 SKC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32,000원이고요. 목표가는 4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000원인데 만약에 지금 장이 박스권이라면 NH엔터를 했을 것 같은데 장기로 보고 약간 불이 붙었죠 시장에. 네. 그래서 좀 탄력적인 종목으로 SKC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미묘한 그 한 끗 차이로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바로 네. 또 선택한 종목이 달라집니다. 양태준 대리님 오늘 NHN엔터와 서한을 석방시켜 주셨죠? 전략 주시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선 NH 엔터테인먼트로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 매수가는 제가 현재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좀 강하게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우선은 조정은 없을 것 같고요. 그냥 현재가 정도에서도 일부 좀 매수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제가 9만 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제가 제시해드린 지지선의 하단 정도인 6만 6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완전히 석방된 서한의 전략은 없었고요. 나머지 위험으로 분류된 SKC와 NHN 엔터에 대한 전략이 있었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내일 뵙겠습니다.